메이저리그는 지금 피칭 혁명의 시대입니다. 데이터 추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위퍼, 스플링커, 킥, 체인지업 같은 신종 구종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죠. 스위퍼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인 슬라이더보다 훨씬 더 느린 속도로 그리고 수평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큰 슬라이더의 한 종류입니다. 지난 몇 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수들이 다양한 속도와 움직임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구종들을 조합하여 구사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스위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처럼 신종 구종들은 분명히 성능이 데이터적으로 입증된 새로운 효과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투수들이 당장 이 구종들을 자신의 레퍼토리에 추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극소수의 투수들만이 새로운 구종을 성공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알고 보면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스탐입니다. 투수의 성공을 가르는 건 단순한 구속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타자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모든 구종 설계의 핵심이죠. 일단 좌타자와 우타자는 배트 궤적과 시각적 인지가 다릅니다. 우투수 기준 우타자에게는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슬라이더, 커터와 같은 구종들이 효과적이고 반대로 좌타자에게는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체인지업, 싱커, 스플리터 같은 구종이 효과적이죠. 즉 좌우 타자를 모두 상대하려면 최소한 양쪽 타자에게서 도망가는 성질의 변화구가 각각 하나씩 있거나 아니면 좌우 타자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떨어지는 변화구, 여기에 믿음직한 패스트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발 투수에게 필요한 투구 믹스의 기본 골격이죠. 불펜 투수는 투피치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150km 후반대의 포심과 슬라이더 하나만 있어도 단 한 타자 혹은 단 한 이닝을 막아내는 데에는 충분하죠. 하지만 선발 투수는 다릅니다. 한 경기에 최소 3회 이상 같은 타자와 마주해야 하고 타순이 돌 때마다 타자는 투수를 분석하며 타이밍을 맞춰옵니다. 따라서 투피치 선발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죠. 3피치 이상을 안정적으로 구사해야만 그 반복되는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좌타자용 변화구 하나, 우타자용 변화구 하나, 그리고 포심. 그러나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는 투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구종을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기쿠치 유세이는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투수입니다. 기쿠치는 시즌 초반 좌타자 공략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자 과감히 스위퍼를 도입했습니다. 스위퍼의 기존 슬라이더보다 훨씬 더 큰 수평 무브먼트는 좌타자의 배트 궤적을 정면으로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처럼 보였죠. 실제로 처음 몇 주 동안은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좌타자의 헛스윙률은 급등했고 기쿠치의 ERA는 커리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언론과 데이터 분석가들도 기쿠치가 드디어 새로운 무기를 찾았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스위퍼를 던지려면 기쿠치는 팔각도를 평소보다 낮게 유지했어야 했는데 이 작은 변화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투구 동작에서 팔각도는 단순한 궤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종의 밸런스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팔각도가 낮아지면서 기쿠치의 패스트볼은 원래 라이즈 무브먼트를 잃었고 체인지업과 커브도 원래 지녔던 무브먼트와 릴리즈 포인트의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스위퍼 하나는 좋아졌지만 나머지 세 가지 무기는 동시에 약해진 겁니다. 기쿠치는 시즌 도중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스위퍼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스위퍼를 포기했죠. 이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새로운 구종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구 레퍼토리 전체의 조화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말이죠. 좋아 보이는 무기도 다른 구종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결국 독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는 올해 오타니에게도 있었죠. 혹시 매달 나가는 통신비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여기 통신 요금제를 줄일 수 있는 꿀팁, 폰비 사용법 공유드립니다. 5만 명 이상 사용하는 폰비가 최대 48만원도 주고 인터넷도 바꿔줍니다. 48만원 상당의 현물이 아닌 진짜 현금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하네요. 현재 폰비 인터넷 요금제 오픈 기념으로 최대 혜택 제공 중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곳에서 더 많은 현금 혜택을 준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전문가와 톡 상담받고 지금 최대 48만원의 혜택 꼭 받으세요.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위력적인 구종으로 꼽히던 오타니 쇼헤이의 스플리터, 2018년과 2021년 타자들은 이 공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빠른 직구와 똑같은 궤적으로 날아오다 마지막 순간에 뚝 떨어지는 스플리터는 사실상 타자의 배트를 무력화시키는 마구와도 같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스플리터의 위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팔각도의 변화. 오타니는 부상 이후 투구 메커닉을 수정하면서 릴리즈 포인트가 점점 낮아졌고 그 결과 스플리터의 큰 낙차가 사라지고 수평 무브먼트가 늘어났습니다. 좌우 타자 모두에게 효과적이었던 스플리터가 이제는 오른손 타자에게 배럴로 빨려 들어가는 구종으로 변질된 것이죠. 과거에는 헛스윙을 양산했던 공이 이제는 오히려 정타를 허용하는 위험한 무기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올 시즌 오타니는 스플리터의 비율을 크게 줄이고 좌타자에게만 던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스플리터의 역할을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와
커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아무리 뛰어난 구종이라도 투수의 팔각도와 메커닉 변화에 따라 좋지 못한 구종으로 바뀔 수 있고 결국 그 구종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새로운 구종을 추가한 경우는 어떨까요? 타릭 스쿠발은 사이영 후보로 도약하기까지 무려 3년에 걸친 체인지업 개발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플리터를 시도했지만 제구조차 되지 않아 포기해야 했고 이후 다시 과거에 던지던 체인지업을 도입했지만 자연스러운 문번트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죠. 문제는 메커니즘에 있었습니다. 스쿠발은 손목을 안쪽으로 돌리는 프로네이션 동작이 약했기에 원래라면 체인지업과는 맞지 않는 유형의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체인지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슬라이더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부상과 재활의 시간을 거치며 스쿠발은 새로운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물리학과 실험 그리고 투수 본인의 집요함으로 하나씩 풀어나간 과정이었습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SSW, 심 시프티드 웨이크였죠. 야구공의 움직임은 전통적으로 마그누스 효과로 설명됩니다. 공의 스핀축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위로 뜨거나 아래로 떨어지거나 옆으로 휘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SSW는 그 공식에서 벗어난 세계입니다. 공의 실밥은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은 벽이 됩니다. 만약 공이 회전하면서 한쪽 실밥이 공기의 흐름을 더 오래 붙잡아 둔다면 양쪽의 흐름이 비대칭으로 바뀌죠. 결과는 단순합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혹은 예상보다 더 사이드로 달아나는 스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궤적이 생기는 거죠. 투수의 손에서 떠난 순간까지만 보면 공은 마치 단순한 체인지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플레이트에 다가갈수록 실밥이 만들어낸 이 비대칭의 힘이 더해져 타자 눈앞에서 공은 갑자기 더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의 스윙은 공을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 헛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피칭랩은 이 SSW 효과를 이용해 스쿠발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구속이나 손목 각이 아니라 실밥 배치로 무브먼트를 만들어보자. 코치진은 공에 작은 검은 점을 찍어 건넸고 그 점이 위로 보이게 던지라고 요구했죠. 스쿠발은 그 지시대로 공을 던졌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이 평소보다 더 늦게 가라앉고 더 암사이드로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스핀축으로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SSW가 걸린 궤적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이렇게 추가한 스쿠발의 체인지업의 드롭은 33인치, 수평 무브먼트는 13인치로 평균적인 체인지업보다 훨씬 크게 꺾였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헛스윙률. 복귀 후 스쿠발의 체인지업 헛스윙률은 50%에 육박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였죠. 반대로 전혀 다른 사례도 존재합니다. 피츠버그의 루키 투수 볼 스킨스. 스킨스는 자신의 대표 구종 중 하나인 스플링커를 철저한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저 손의 크기, 릴리즈 포인트, 팔 각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캐치볼 하다 우연히 만들어진 구종이었죠. 이 공은 투심처럼 시작하다가 갑자기 스플리터처럼 가라앉는 기괴한 궤적을 그렸고 그 결과 시속 95마일대 스플리터 계열의 구종이라는 MLB 역사상 거의 전례 없는 무기가 완성됐죠. 폴 스킨스는 새로운 구종의 성공적 정착이 얼마나 예외적 발견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쿠발처럼 수년간의 훈련 끝에 만들어진 구종도 있고 스킨스처럼 운명적으로 손에 들어온 구종도 있습니다. 이 대비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는데 새로운 구종은 결코 보편적인 공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이는 노력 끝에 또 어떤 이는 우연히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구종을 추구한다는 건 단순히 배워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따라서 던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 구종이 내 메커니즘과 손목 각도, 나의 스타일에 맞아야 하고 기존 구종들과의 밸런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스쿠발처럼 과학적 접근과 오랜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스킨스처럼 우연히 만들어준 기적 같은 케이스도 있죠. 확실한 건 투수의 무기 하나는 결코 쉽게 더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구종이 투수의 커리어를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과정을 더욱 소중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